여기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이제 실전을 하니까 결국 종목은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계좌가 있다는 거죠. 계좌가 종목이 있고 계좌가 있는데 이게 종목이 있고 이게 펀드가 있고 펀드가 지금은 제가 이제 펀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선주를 하면서 이제 개별주를 포트폴리오로 하면서 이제 종목을 제가 이제 개별주 이게 대선주 개별주 가지고 이것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 포트폴리오로 하면서 이 펀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그동안 지금 한 3년 이상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그 펀드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있느냐? 그 펀드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개별주를 이 개별주를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 지금 한 50종목 정도 되잖아요. 50종목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이 50종목 이 50종목 포트폴리오죠. 이 50종목 이 자체가 지금 뭐냐면 이 자체가 개별주 펀드인 거예요. 개별주 펀드. 이게 개별주 펀드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개별주 펀드를 여기 지금 수강생분들이 종목은 제가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제 종목하고 종목에 대한 이 비중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도 타이밍까지 이제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강생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한다면 지금 이 개별주 펀드를 본인들이 이 수강생 본인들이 직접 이 펀드를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직접 운용을 하는 거다. 펀드를 직접 운영하는 거다. 직접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또 수익을 좀 꾸준히 지금 이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말고 또 별도로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자금 면에서도 본인들 투자 자금 면에서도 또 다른 펀드들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떤 설명을 하고 또 다른 펀드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또 들어가고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그 투자 자금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교육 시간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중복이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개별주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해서 지금 펀드를 우리가 지금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좋다는 펀드들보다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들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개별주 펀드가 저는 수익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3년 넘게 하면서 지금 보세요. 3년 정도에서 지금 100% 이상 수익 난 펀드가 지금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 펀드, 저희가 이제 개별주 펀드 포트폴리오가 하나기 때문에 개별주 펀드 한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개별주 펀드 한 개를. 한 개를. 근데 이 개별주 펀드가 이게 이제 테마주 펀드가 되는 거예요. 테마주 펀드. 테마주 펀드. 테마주 펀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 펀드 공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개별주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그게 다 펀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펀드를 직접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비중도 조절해 가면서 또 사는 거, 가지고 있는 것, 또 파는 것까지 이것을 다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펀드를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굳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쪽 개별주 펀드가 수익 면에서 기간 대비, 자금 대비 수익 면에서 괜찮은데,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아요? 보시면. 자, 이제 이걸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쯤에서 좀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이 종목, 이제 우리가 이게 투자를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하는 데서 저희는 이제 이게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의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이게 투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종목을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계좌를 관리하는 게 있다.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 설명도 제가 이제 그 오버라이언스 강의할 때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얘기인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이제 또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투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종목을 관리하는 것보다 이 계좌를 관리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종목 관리하는 거고 계좌 관리하는 거고 이게 이꼬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셀트리온 할 때처럼 이렇게 한 종목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 계좌에 내가 1억 원치를 셀트리온치를 사가지고 1억 원치 사가지고 이것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만드는데, 내 계좌에 1년 동안 내 계좌에 셀트리온 한 종목만 있었다. 1년 동안 한 종목만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셀트리온이 종목이고 내 계좌에 1억 원어치를 샀는데 결국 셀트리온 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종목 관리가 이 셀트리온 종목 관리하는 것이 바로 계좌 관리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종목 하나를 1억 원치 사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종목을 관리를 해서 내가 해서 한 100% 정도 수익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내가 뭘 한 거냐? 그러면 셀트리온 종목을 관리한 것이 바로 계좌 관리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종목이 딱 하나만 있어서 그 종목 하나만 관리해서 내가 한 100% 수익을 냈다. 1억 원치 사갖고 1억 원을 내가 벌었다.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떤 관리를 한 거냐? 그러면 셀트리온 종목 관리 하나 한 것이 그게 계좌 관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종목이 하나면은, 종목이 단 하나를 가지고서 내가 관리를 했다면은 종목 관리가 바로 계좌 관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방금 먼저 이해 가신다. 5번 쳐보세요. 5번. 5번. 자,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대선주를 지금 3년 넘게 이제 이렇게 3년을 넘게 이렇게 해왔지만, 이렇게 3년 동안 저희는 이렇게 한 종목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3년 동안 저희가 그때그때 종목 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적을 때는 20종목에서 많을 때는 50종목까지 이렇게 종목의 수도 변화가 있었고, 그죠? 적을 때는 20종목에서 많을 때는 50종목, 지금처럼 50종목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중간에 종목도 바뀌었다는 거죠. 종목도 변화가 있었다. 종목도 이게 종목 수도 달라지고 종목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종목도 20종목에서 50종목까지 이렇게 달라지는 동안에는, 이때는 보시면 이때는 이렇게 종목을 관리하는 거고 계좌를 관리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종목을 관리하는 거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게 다르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 뭐가 중요하냐? 종목 관리가 중요하냐? 계좌 관리가 중요하냐? 계좌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계좌 관리가. 그래서 계좌 관리는 결국은, 이 계좌 관리는 뭘로 하냐? 계좌 관리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중으로 하는 거예요. 비중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중으로 하는 거다.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관리한다는 것은 종목을 관리한다는 것보다 비중을 관리하는 거예요. 비중을. 그래서 유능한 펀드 매니저는 비중 관리를 잘하는 거고, 또 능력이 좀 모자란 그런 펀드 매니저는 비중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펀드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결국 비중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높은 거고,
펀드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국 비중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어떤 펀드 매니저는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률을 높게 만들어내는데 어떤 펀드 매니저는 수익률을 아주 저조하게 만들어진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그 비중 차이라는 거죠. 비중 차이. 그래서 비중을 잘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비중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여기 수강생분들은 이제 종목은 제가 찾아서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얼마치를 사고 어떻게 사고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팔고, 그게 이제 본인들 계좌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개별주 테마주 펀드를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운용을. 근데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걸쳐서 2배 이상 수익이 났는데,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한 10%, 20%밖에 수익이 안 났다. 똑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그 비중을 누군가는 관리를 잘했고, 누군가는 비중을 잘못 관리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도 이제 지나간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도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본인들의 계좌 관리 수익률이 남들보다 그래도 좀 높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종목은 제가 드리는 종목이니까 똑같을 거고, 그러면 수익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차이냐? 결국 비중 차이란 얘기죠. 본인들이 비중을, 어떤 종목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중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비중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슷하게,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종목에 비중을 많이 넣으면은 내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지만,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후회할 일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매도 문자나 매도 그 카톡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없는 종목만 지금 가서 올 거예요, 보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이 수강생분들이, 수강생 중에 이제 대부분들은 이제 잘 따라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마 또 소수의 어떤 수강생분들은 아마 이제 본인들이 어떤 종목은 빼고 어떤 종목은 또 많이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거다. 또 어떤 분은 또 몇 종목으로 또 압축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겠죠. 그건 제가 안 봐도 그 뻔한 거니까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비중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그래도 비슷하게 하는 게 나중에 좋을 거다니. 나중에 결과면에서 좋을 거다. 결과면에서 좋을 거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또 이제 뭘 적으셔야 되면, 본인들이 이제 지금 본인들의 이렇게 계좌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계좌에 이렇게 종목들이 쭉 있으면, 여기에서 보면 이거 어떤 종목은 매도를 하고, 그렇죠. 어떤 종목은 매도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새로운 종목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죠. 어떤 종목을 매도해서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어떤 새로운 종목은 또 사서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목은 매도를 해서 나가게 되고, 어떤 새로운 종목은 새로 매수를 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변화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종목의 변화가 있고, 첫째는 이렇게 종목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이렇게 원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원금의 변화.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내가 이게 대선주 제 교육을 들어와서 처음에 딱 들어보니까, 저거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해서 한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자금을 좀 더 늘려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여기에다 플러스 그 다음에 한 3천만 원 더 들어오고, 그 좀 지나다가 2천만 원 더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여기서 이렇게 돈이 들어와 있다가 또 여기서 내가 한 1,000만 원을 또 어디 써야 될 것 같아서 이제 1,000만 원이 어디에 필요해서 1,000만 원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빼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내 계좌 밖으로 빼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금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원금의 변화.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원금이고, 그럼 종목을 저희가 이제 종목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수강생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에서 지금 아까 보면 해서 막 30 몇 종목이야. 한 예를 들어서 막 그래서 30종목을 매도를 했다. 30종목을 매도를 했는데 30종목 매도하면서 다 크든 적든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다.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 수익들이 이렇게 매도를 한 수익들이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안 보여요? 여기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이 난 것을 가지고 수익이 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샀다는 거죠. 새로운 종목. 새로운 종목을. 그 수익이 난 걸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샀더니 처음에 사자마자 새로운 종목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막 조정을 받고 있다. 조정을 이렇게 바로 간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수익이 다음 종목에 가서 당분간은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방금 한 얘기 이해가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방금 한 얘기 이해 가신다. 3번. 3번. 그래서 제가 여기 수강생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분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뭐 5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본인들 계좌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제가 보면. 왜? 뭘 보니까요, 본인들이 계좌를 볼 때, 본인들이 이렇게 계좌를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원금이 얼마, 그 다음에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손실률이 될 수도 있고, 요게 이렇게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손실률이 있고. 그래서 이게 찍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15% 찍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내 계좌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수익률이, 이게 손실률이 됐든 수익률이 됐든, 이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마이너스 15%, 지금 계좌에 찍혀 있는 이 마이너스 15%,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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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익률이란 얘기예요. 진짜 수익률이냐, 이게 진짜 수익률이냐, 본인 이게 진짜 수익률이냐, 이게 진짜 수익률이냐, 이 진짜 수익률이냐 아니냐, 이게 진짜 수익률이다, 진짜 수익률이 아니다. 이거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이게 진짜 수익률이다, 진짜 수익률 아니다.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거. 자, 수강생님들 잘 아시네. 이거, 이게 진짜 수익률 아니에요.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수익률인 거고, 이게 진짜 수익률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진짜 수익률이 아니면, 그러면 진짜 수익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수익률을 알려면 어떻게? 진짜 수익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진짜 수익률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내 진짜 수익률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뭘?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종목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도 하고 있지만,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익률이란 것은, 수익률이란 것은 결국 뭐냐,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원금분의 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게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이죠. 이게 수익률. 이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손실률이 될 수도 있죠. 손실률이. 손실률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본인 계좌에 우리가 그 대선주를 지금 3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대선주를 3년 이상 하면서 내 진짜 수익률이 지금 눈에 찍혀 있는, 계좌에 찍혀 있는 이 수익률이 아니고, 진짜 내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 계좌에 찍혀 있는 그 수익률을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수강생분들이 잘 알듯이 그걸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진짜 수익률을 내가 알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원금이. 그래서 원금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본인이 원금을 계좌에 입금시킬 때마다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입금시켰고,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뺐고, 이것을 원금을 정확히 알려면 본인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야 된다는 거죠. 기록을 했어야 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입금시키고 출금시킨 그 기록을 한번 쭉 아무튼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그걸 체크를 정확히 해보셔야죠. 이런 변화는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도 내가 뭐 이렇게 자금이 있으면 더 넣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면 뭐 이렇게 얼마를 더 뺄 수도 있고 이거야.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진짜 수익률을 알고 싶으면 원금을 먼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원금을.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 지금 내 계좌에 보니까 지금 2억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2억이 이렇게 2억 정도가 찍혀 있는데 지금 평가 금액이 평가 금액을 보니까 이 평가 금액을 보는데 지금 2억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수익률 손실률을 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뭐 15%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음? 지금 평가 금액이 2억인데 손실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마이너스 15%가 이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원금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원금을 그동안 이렇게 입금시킨 원금을 보니까 원금 1억이더라. 이 원금 1억이더라. 근데 지금 내가 입금시킨 원금 1억인데 지금 평가 금액은 지금 2억으로 지금 이렇게 그 아무튼 계좌에 이렇게 2억으로 지금 있는데 수익률 손실률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찍겠다는 거죠. 수익률 손실률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찍겠다. 그렇다면 지금 내 원금은 1억이고 지금 내 계좌에 찍힌 평가 금액은 지금 2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내 수익률은 몇 프로? 이거 한번 계좌에 한번 제가 채팅창에 써보세요. 지금 내 원금이 1억이고 지금 평가 금액이 지금 2억인데 지금 계좌에 찍히는 건 마이너스 15% 찍힌다. 15%. 응? 자, 지금 아마 본인들 계좌가 지금 이런 상태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제 대선주를 지금 3년 전부터 쭉 계속 해오셨다면
실질적으로 본인들 계좌 수익률은 지금 100% 이상 다 있는데 지금 계좌에 찍히는 것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몇 프로 이렇게 찍힐 거예요, 지금. 이게. 응? 자, 그래서 이게 본인들 진짜 수익률, 내가 지금 이 대선주 이렇게 개별주를 내가 한 3년 정도 했는데 내 3년 동안 한 투자 결과로서 내 수익률이 진짜 얼마인지 이걸 알려면 지금 계좌에 찍혀 있는 그 수익률을 읽으시면 안 되고 그걸 읽으시면 안 되고 본인들이 원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원금에 대해서 몇 배가 됐는지 아니면 내 원금보다 줄어 있는지 이걸 보셔야죠. 이걸 보셔야죠. 응? 반대일 수도 있겠죠. 뭐 평가 금액에서 평가 금액이 내가 보니까 평가 금액이 지금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다. 평가 금액이 7천만 원이다. 근데 내 원금은 1억이었다. 근데 내 평가 금액은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원금이 1억이었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 그래서 원금은 이제 그게 아니 내가 이제 처음부터 2억을 처음부터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원금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뭐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 그냥 본인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되지만 중간에 원금을 몇 번 이렇게 추가로 입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인출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원금을 먼저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 됐는지 이걸 정확히 이렇게 그거 보고 그 수익률은 본인이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좌를 먼저 본인들이 이 계좌 관리를 정확히 하시려면 이 계좌 관리를 정확히 하시려면 먼저 본인들의 이 투자 수익률에 이게 계좌에 찍혀 있는 수익률이 아니고 진짜 본인들의 진짜 투자 수익률을 알아야 근데 이것은 계산을 해봐야 안다는 거지. 계산을 해봐야 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된다. 이거 그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수강생만 아니고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그 이제 중간중간에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시간 지나보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시간 지나보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계좌에 찍히는 그 숫자만 보게 되고 계좌에 찍히는 숫자만 보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률을 본인들이 혼동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내 진짜 수익률을 모르면 어떻게 계좌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게.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이 계좌 수익률을 정확히 알고서 그래서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그래야 앞으로 미래에 본인들 계좌가 정확하게 관리돼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부터라도, 이게 지금도, 오늘 본인들 계좌 수익률이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교육 끝나고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으시니까 한번 본인들 계좌 수익률을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쭉 해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차분하게 한번 내가 이렇게 지금 본인들이 저희 개별주를 한지 뭐 한 학기가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건 수강생마다 다 다를 테니까 아무튼 본인들이 그동안 한 그 기간 대비 그다음에 본인들이 투자 원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지금 본인들이 아무튼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잘 보시라.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그런 분들도 있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매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카톡이나 문자 드릴 때마다 그때 본인들이 뭐 수익 난 거, 그 수익금을 다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놨다. 그러면 그걸 다 더하면은 그게 수익이 되지 않겠어요? 본인 그동안에 쭉 하면? 뭐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본인들이 맞는 방법으로 해서 아무튼 가장 정확한 것은 본인들 원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그 원금을 가지고 지금 계좌에 지금 그 평가 금액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2억하고 1억하고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진짜 수익률을 알고서 계좌를 관리해 나가야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도 본인들 계좌가 제대로 관리가 돼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진짜 수익률을 알고 있어야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잠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거나 시장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본인들의 진짜 수익률을 알아야, 그리고 진짜 수익률은 지금 계좌에 찍힌 수익률이 아니고 내 진짜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100%든 120%든 130%든 이 수익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래야 지금 계좌에 찍혀 있는 수익률에 의해서 마이너스 10%가 되든 마이너스 15%가 되든 그런 숫자에 의해서 본인들이 착각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이게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계좌를 잘못 보기 때문에 멘탈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수익이 나 있으면서도 손실이 난 걸로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이 멘탈 관리가 잘 될 수가 있고,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도 또 시장이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럴 때일수록 본인들이 아무튼 본인들 진짜 수익률을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그래야 본인들이 멘탈을 잘 이렇게 지켜갈 수가 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차트 보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본인들 멘탈 관련돼서 본인들의 진짜 수익률을 알고 있으면, 그것도 본인들의 수익을 뭐해서 50%가 나 있든 100%가 나 있든 뭐 그 이상이 나 있든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멘탈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보시면 그렇게 보면. 근데 이것을 저기 그 셀트리온 했을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셀트리온 했을 때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 했을 때부터. 셀트리온 했을 때부터 그 본인 계좌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셀트리온 할 때 내가 원금 얼마 넣었었고 그 후에 원금 변화가 어떻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쪽 이제 대선주로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했을 때부터 그때 원금이 얼마고 그리고 지금 내 계좌의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요것을 보셔야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시면 이제 다음에 이제 우량주 가지고 수익을 내든 아니면 이제 개별주로, 아까 개별주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펀드다. 그 펀드를 여기 수강생 분들은 지금 펀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본인들이 직접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펀드 매니저들이 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펀드 매니저가 뭐 별 펀드 별다른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결국 펀드 매니저들은 그죠. 보시면 펀드도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펀드도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이게 종목을 찾는 거하고, 그죠. 그 종목을, 펀드에서는 종목을 누가 찾냐? 그건 애널리스트들이 찾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찾는 거죠. 분석은 애널리스트들이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펀드 매니저죠. 그래서 비중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을 찾아오면 그 비중을 내가 10% 넣을 건지 자금 대비 10% 넣을 건지 5% 넣을 건지 20% 넣을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냐? 그게 펀드 매니저인 거예요. 그게 펀드 매니저다. 그게 그래서 종목 찾고 비중 조절하고 이게 펀드를 운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강자분들은 본인들이 이 펀드를 지금 운영하는 거라니까요, 직접. 제가 드린 종목 가지고 그 비중을 저는 비슷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제 보면. 종목은 제가 찾아 드리니까 비중을 결정하는 건 수강자분들이니까 그 비중을 결정할 때
본인들 욕심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종목별로 비슷하게 비중을 관리를 하셔라. 왜 우리는 종목 한두 개로 승부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결국 개별주 개별주 테마 펀드로 수익을 관리해서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이 직접 펀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운용. 종목은 제가 찾아드리니까 제가 아까 애널리스트가 하는 역할은 제가 하니까 그 비중을 아무튼 조절한 것은 여기 수강생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비중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그게 나중에 가장 효율성도 높고 가장 효과도 클 거다. 그러니까 투자 성과도 가장 높을 거다. 이 얘기를 제가 반복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계좌 종목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종목 한두 개로 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거의 지금은 한 50개 가까이 되는 종목으로서 저희가 지금 어떤 계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한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계좌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계좌를 잘 관리한다는 얘기는 그 펀드 매니저들처럼 비중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비중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다는 거죠. 비중도 그냥 비슷하게 하셔라. 비슷하게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비슷하게 하셔라. 비슷하게. 응? 그러면 나중에 펀드 수익률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봤을 때 펀드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본인들이 제가 드리는 오늘 또 종목 하나 드렸지만 그 종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제가 드린 종목 하나는 지금 이제 50분의 1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목이 지금 50개 정도 되니까 그냥 50분의 1 정도 종목 50개 중에 50분의 1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결국 비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본인들 계좌를 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의 그 계좌를 정확히 보려면 원금을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그 원금을 본인들이 입금하고 인출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아무튼 지금 딱 아무튼 그 계좌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해 놓으면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이어서 어,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에 또 이어서 또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또 가물가물 하실 텐데